오케이, 오케이. 자, 어제 하루 종일 손석희 아나운서 때문에 시끄러웠죠. 진짜 어떡합니까, 우리 손석희 아나운서. 심석희도 아니고 손석희. 심석희는 또 체육계 미투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요. 같은 일이면 우리 손석희 아나운서가 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머니, 손석희 오빠, 남자 코병한테 제대로 걸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참. 여러분들 이 사건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참 이게 손석희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언론인으로서의 그 입지를 생각하면 결코 작지 않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녹취를 들어보면요, 이런 탐사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PD수첩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탐사 프로그램을 보면 상당히 그 호기심도 있고 재밌죠. 그 사건의 그 심각성이 어떻든 간에 그걸 뭐 추리해 가고 밝혀지는 과정을 보면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런데 이제 손석희 사장의 그 이사 대표의 잉커에 그 녹취 파일을 자세히 한번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어요. 저는. 또 조선일보죠. 그 김훈 기자라고 하네요. 김훈 기자가 뭐 손석희하고 가장 적대적인 언론사를 또 선택을 해가지고 제보를 했죠. 그래야지만 또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주니까.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 녹취 파일 들어보니까. 저는 뭐 너무너무 악의성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아니 뭐 작정하고 녹음을 한 것 같아요. 녹취를. 김훈 기자가 뭐 KBS에서 기자 생활을 했다고 하네요. 뭐 다들 뭐 탐사 보도는 뭐 그 실체 사건의 그 중대성 뭐 이런 것과 관계없이 재밌잖아요.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이라든가 또 알려지지 않는 그 내밀한 것들 때문에 호기심이 많이 생기죠. 뭐 여러분들 뭐 어떠셨어요? 그 녹취 파일 들어보니까 저는 그거 다 들어봤는데요. 역시나 그 김훈 기자라고 하잖아요. 김훈 기자가 자신의 의견, 손석희의 가장 적대적인 반대편에 있는 조선일보를 선택한 것 같아요. 거기에 제보를 했고 오늘 아침에 또 신문을 보니까 집에 매달린 또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 뭐 딱 그 손석희 사장 인스타그램은 아니고 뭐죠? 텔레그램인가요? 그걸 보낸 비밀 문자라든가 이런 걸 다 실어놨더라고요. 전문을 전부 다. 그러니까 얘가 전부 다 이게 제보를 한 거죠. 거기 보니까 1월 12일, 13일, 뭐 14일인가 이렇게 최근 일주일 전에 보낸 문자더라고요. 손석희 사장이. 근데 그 녹취라든가 그 사람이 뭐 작정하고 녹음을 했죠. 그다음에 뭐 파출소 앞에서 한 것, 도로에서 뭐 때리는 건지 몸싸움을 하는 건지 이런 뭐 그런 것도 녹음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식당에서 녹음한 것도 어, 녹음이 돼 있고. 근데 그 대화 녹음을 잘 보면 여러분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어, 거의 작정하고 녹음을 했는데 폭행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폭행 부분을 문제 삼아서 이것을 공론화를 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김문 기자가 뭐 KBS에서 어떤 뭐 기자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KBS 잘린 이유가 뭐 어떤 경기도 출입 기자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뭐 어떤 여성을 스토킹을 했고 그 스토킹이 원인이 돼가지고 잘렸다고 해요. 근데 그 여성이 고소를 했었는데 그 여성이 오빠를 만나가지고 이번에 손석희하고 유사하게 어, 말싸움을 했고 폭력을 유발을 해서 폭행죄로 뭐 또 논란이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성이 어, 그 오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형사 고소를 취하를 해가지고 무마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김웅 기자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하나의 이런 방법을 아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논란거리를 만드는 방법, 이것을 뭐 비화시키는 방법. 그 녹화를 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파출소까지 제출을 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가 전부 다 체계적이고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수즈키가 왜 그런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지 그것도 의아한데 4년이나 뭐 그 두 사람의 관계가 70년생이라고 하죠. 김 기자가. 그리고 수즈키 사람은 몇 살인가요? 62인가요? 64?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14살, 13살 차이 나는 깜찍한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굳이 만날 이유도 없는데 수즈키의 그 입장문을 보면 무슨 뭐 어떤 보도를 계기로 제보를 계기로 해서 만나게 돼서 인연을 맺게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그 스토리를 보게 되면 접촉사고였다는 거죠. 그 과천인가요? 거기에 교회 주차장, 지하 주차장이라고 보도가 됐는데 뭐 견인 어떤 뭐 견인 차량하고 후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고 조선일보 보도를 뭐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일단 사실관계만 보면 이렇습니다. 견인기사가 어떤 차가 문제 있어서 출동을 해가지고 차를 견인하고 있는데 손석희 사장이 탄 차가 후진을 하다가 박았다는 거야. 약간 찌그러질 정도로. 근데 손석희 사장의 보도에는 그걸 인지를 못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냥 뭐 내리지도 않고 그냥 도주죠 어찌 보면 그냥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견인차 기자가 레카 기사인가요? 기자가 쫓아갔다는 거야. 한 1km 정도를 쫓아가가지고 멈췄다는 거야. 그러면서 레카 기사가 운전석에 가가지고 두들리니까 보통 유리창문을 내리고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출발했다는 거야 손석희 사장이. 그냥 1.5km를 뭐 2km 가까이를 다시 추적을 했다는 거야 이 레카 기사가. 그래서 어떤 뭐 사거리인가요? 어떤 뭐 6km 밑인가요? 거기 멈춰가지고 내리니까 확인해 보니까 손석희 사장이었다. 그래서 손석희 사장이 몰랐다 하면서
명함을 줬다는 거죠. 명함을 줬는데 그리고 경찰하고 뭔가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그 다음날 뭐 150만 원을 입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이제 김웅 기자가 알았는데 뭐 이것을 뺑소니 사건으로 아마 비화를 시켜가지고 이 손석희 사장에 대한 뭐 신뢰성을 손상시켜가지고 어떤 뭐 정규직 자리라든가 뭐 인사청탁을 했다. 손석희 앵커의 주장은 그것이죠. 별것도 아닌 사건인데 김웅이가 이것을 사건을 트집 잡아가지고 뭐 인사청탁을 하거나 정규직 자리를 요구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녹취 파일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손석희 대표이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조곤조곤 하잖아요. 그런데 좀 약간 꿀리는 느낌? 좀 꿀리는 느낌이랄까요? 보통 나이가 그 정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할 소리 다 하고 그런 청탁이 있으면 거절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일면은 또 이해는 돼요. 명예가 가장 소중하고 신뢰성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앵커잖아요. 앵커의 직책이고 박근혜라는 한 대통령을 탄핵까지 이끈 엄청 공신력 있는 언론사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이 논란의 소지가 되고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면 상당히 손석희로서는 곤혹스럽겠죠. 그래서 이걸 무마하려고 그럴 수는 있었겠죠. 근데 이것을 아무리 이런 뭐랄까요, 뺑소니도 아니죠, 물피도지죠. 지금이야 물피도지하면 뭐 벌금을 물게 되죠.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이런 것이 논란이 되면 자기 신뢰성이라는 게 손상이 될까봐 뭐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인사 청탁이 왔을 때 그 텔레그램 문자를 보면 엄청나게 세세하잖아요. 보면은 직접적으로 인사에 개입을 해서 너를 채용할 할 수도 있다. 뭐 새롭게 뭐 어떤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액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폭행 사건만 아니더라도 이 텔레그램이라든가 이 문자 자체만 보더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문자였어요. 그렇다면 얘가 작정을 하고 녹취까지 하고 영상까지 녹취할 정도로 아하, 녹취할 정도로 얘가 준비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무슨 악감정이 있었을까? 손석희에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논란의 쟁점이 뭐였냐면 이 손석희가 이렇게 김웅이라는 이 기자한테 이렇게 떳떳하게 좀 약간 떳떳하지 못한 느낌을 전 인상을 받았어요. 뭐 그 이유가 어느 정도의 큰 뭐 책 잡힐 일이 있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접촉 사고로 인해서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의 글만 보면 단순하게 인지도 못할 정도로 기스도 나지 않을 정도의 접촉 사고인데 접촉 사고일 뿐이다. 그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인사청탁을 받았을 때 굴지에 언론사에 지금 사장으로 또 등극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언론을 대표하는 공정성, 신뢰성 1인자가 이런 이런 인사청탁과 맞교환할 트레이드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접촉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뺑소니로 될까봐 이렇게 다뤄지는 게 두려워서 그래서 얘를 인사청탁까지 받아들이고 해야 될 정도로 논란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옆에 동승했다는 여성분이 젊은 여자라고 걔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손석희 사장은 뭐 80살 어머님 노모였고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가장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옆에 탄 사람이 뭐 미모의 여성이다, 젊은 여성이다. 이것이 저는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이상 없고, 이것이 뭐 물피 도주냐, 접촉사고 도주냐 이게 핵심이 아닌 것 같고, 제 느낌에는 그 옆에 탄 사람이 여성이냐 아니냐, 젊은 여성이냐 아니냐, 무슨 뭐 안나경 기자냐 아니냐, 또는 뭐 그때 뭐 다른 앵커가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것이 80대 노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을 뭐 하지 못하면 손석희 사장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나이도 어린 애한테 그렇게 타협적인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나약한 모습. 물론 이렇게 막 계속 대드니까 뭐 주먹으로 툭툭 치긴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동승한 사람이 젊은 여성이냐 아니면 엄마냐 노모냐 이것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석희 사장 말이 맞으면 뭐 JTBC 언론사 사장으로서 또는 JTBC 뉴스룸 매일 앵커로서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결국 뭐 그 레카 기사가 증을 해버린다든가 또는 뭐 어떻게 밝혀져 버리면 뭐 치명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것이 왜 논란이 됐을까? 말이 많죠. 뭐 손석희를 이용해 먹을 때 다 이용해 먹어서 세대 교체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든가 또는 이를 손석희가 어 홍석현이가 손석희를 충분히 이용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손석희가 여러모로 이제 뭐 뉴스방 이상호 기자는 뭐 손석희에 대한 실망을 많이 드러냈었죠. 그 홍석현이가 검찰 뭐 수사 기관하고 술 마시고 이것을 왜 취재를 하지 않느냐, 보도를 하지 않느냐 하니까 손석희가 그내 관심 사안이 아니다 하면서
자기 달라진 그 신분 이상에 대해서 약간 경계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죠. 우리한테도 실망이죠.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약간 적대적인 스탠스가 손석희가 손석희가 과연 영도 폐기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아쉽지만 아마 이것이 그 문자가 다 공개가 됐고 물론 그 치밀하게 그 준비된 녹취가 고의성이 의심이 되죠. 딱 보면 알죠. 아니, 작정하고 녹취를 한 거잖아요. 이 그 악의성이라든가 이 고의성이 검찰 수사에 밝혀지지 않으면 손석희는 방송가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홍석현이가 제 생각에는 손석희를 더 사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언론 지왕이잖아요. 홍석현이가 언론사에 전화 한 통씩 다 돌려가지고 너희들 계속 까불면 광고 안 준다. 광고를 터치하겠다 그러면 손석희에 대한 보도를 신중히 하고 조심하겠죠. 그러나 손석희를 더 이상 영도 폐기도 될 정도로 이거 말 안 들어 처먹는다. 지가 언론 신뢰를 얻는 언론사 대표 앵커랍시고 홍석현이가 코칭하고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않고 다시 옛날처럼 종론 직피를 하거나 종론 보도를 하려고 하는 얘가 그런 스탠스를 취하려고 하니까 제거하려는 목적의식을 갖는다면 손석희는 사라지겠죠. 이재명 도지사한테는 손석희가 사라지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어머니, 손석희 오빠 남자 꽃뱀한테 제대로 걸린 것 같은데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손석희 사건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손석희 사장이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 홍석현 조물주가 손석희를 조종하고 있는 홍석현이가 어떻게 맘먹느냐에 따라서 손석희가 살아남느냐 죽느냐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결론. 어머니, 이 꽃뱀을 손석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손석희가 보도만 했는데 보도의 대상이 되는 그 기분 꿀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석희 화이팅.